이 영상의 후반부 챕터에 순천 부산 간 대중교통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쪽 바다를 본다는 공통점이 있는 전남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두 지역에 모두 철도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치명적인 단점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서 부산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열차로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남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있는 열차편의 수가 적고 한 구역에는 지름길이 없어 최대한의 소요시간 단축도 어렵습니다. 장기간 버스에 비해 큰 장점은 없었던 이 구간은 끝내 철도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영호남 간을 이어주는 여수 부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부산 사상행 우등입니다. 가장 먼저 국도 77호선으로 운행하는데요.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오린동에서부터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합니다. 문수 삼거리, 미평 상거리 등을 지나는데 모두 직진해서 지나가고요. 11호 광장 사거리까지 나가서 11시 방향으로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국도에서 벗어나서 쌍봉도로 들어섰는데요. 쌍봉 사거리를 지나서 신동아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쌍봉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시청로로 들어가서 조금만 가다 보면 전라선 여천역이 나옵니다.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이나 여천역에서 좀 나오면 여수시청 본청도 있고 주변에 주거단지들도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수요가 많이 나올 법하죠.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몇 자리 빈 채로 출발했는데 마침 여천에 도착하네요. 몇 분 대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수종합버스터미널과 여천 정류장에서 총 10명을 태웠습니다. 탑승 예정 2개가 확인됐는데 이 다음에 정찰 신대지구 CGV 정류소에서 추가 탑승이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선로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해상교차로까지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전라선 철도인데요. 순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익산역까지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이 버스가 순천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전라선과는 순천까지 나란하게 가게 됩니다. 해상교차로에서 국도 17호선 순천 방향으로 갑니다. 여수가 순천을 통해서만 길이 연결된 형태이다 보니 이렇게 순천 방향으로 가는 게 빠질 수 없을 정도죠. 고속도로도 순천에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절대 순천을 거치지 않고선 이동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 버스가 가는 곳은 신대지구이긴 한데 신대지구라는 명칭을 쓰는 정류소가 둘이죠. 신대리에 있는 CGV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삼리에 있는 정류소가 아니고요. 현재 상삼리에 있는 정류소에서는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순천 부산 노포 단일 노선이 운행되고 있을 당시에는 경유하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여수 순천 부산 노포 노선으로 합쳐지고 나서는 아예 상삼리를 경유하는 차량편이 없어졌습니다. 해룡 IC를 지났고 매안교차로가 나왔습니다. 해룡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신대리가 해룡면 안에 있는 지역이죠. 내려가서 교차 지점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나가고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CGV 신대 지점이 있는 교차로로 갑니다. 좌회전해서 바로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신대지구 CGV 정류소는 원래 17시에 출발해야 했지만 운행 과정에서 5분가량 늦어졌습니다. 10명 조금 넘게 태워서 이제 부산 사상까지 넘어가는데요. 교차 지점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국도 1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매안교차로로 나가서 국도로 합류했습니다. 신대 RC교가 있는 자리를 지나갔지만 직진했습니다. 인근에 순천 완주고속도로 동순천 RC가 있지만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있고요. 세승교차로 지나서 세풍교차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나갑니다. 광양 RC 방향 이정표 있는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부터는 광양항 전용 일로로 운행합니다. 운행 과정에서 서천 도월 지하차도도 지나가고요. 이 도로가 인동 RC, 광양 RC 입구와 바로 연결됩니다. 인동 IC에서 직진하면 바로 광양 IC 고속도로 요금소로 갈 수 있고요. 여수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순천이 아닌 광양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금소 지나고 나서 진주 방향 우측으로 갑니다. 광양 IC 이후로 동광양 IC, 옥곡 IC, 진월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선 섬진강 휴게소 정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휴게소를 알리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슬슬 휴게소에 진입을 하는데요. 노선 경로상 적절한 한가운데 지점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휴식을 하고 갑니다. 섬진강 휴게소 이래봬도 EX 허브 환승센터가 있고요. 그 말인즉슨 서로 다른 버스 노선 간 환승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섬진강 휴게소에 들어간 시간이 17시 24분이었고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54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5분가량 휴식하고 나왔습니다. 좀 독특한 형태이긴 하는데 섬진강 휴게소가 중간 정차 정류소로 취급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휴게소에서부터 기점이나 종점까지의 운행거리 밸런스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섬진강교 지나면서 경남 하동군으로 들어서고 하동 IC부터 지나갑니다. 이후에는 진교 IC, 곤양 IC, 사천 휴게소, 축동 IC, 사천 IC, 진주 분기점 순으로 지나면서 함안군에 있는 산인 분기점까지 넘어갑니다. 이제 이 버스는 사천 IC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2010년대에 개량된 구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편도 3차로까지 확장되어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편도 4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개량하면서 선형 수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 구간에 비하면 운행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진주 분기점 이후로 진주 IC,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 IC 지나고요. 산인 분기점이 나오기 전까지 지수 IC, 군북 IC, 장지 IC 및 함안 휴게소, 함안 IC를 거칩니다. 진주시 인근 지나고 있을 무렵인데요. 부산 사상 19시 11분 도착이 예상됩니다. 한창 퇴근을 서두르고 있을 시간대 부산에 들어설 것 같은데요. 교통 혼잡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히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산인 분기점 들어서기 전 전광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선 북창원 IC 쪽을 거치는 경로나 동마산 IC 쪽 제1지선 모두 문제는 없다고 표시되는데요. 하지만 변수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평소 북창원 IC 쪽 교통량이 만만치 않다는 거는 감안하고 운행해야 할 것 같죠? 이 버스 제1지선으로 갑니다.
본선 쪽으로 지금 큰 화물차들이 여러 대 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속도 저하가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마산 시가지 쪽에 가깝게 운행해서 내저 분기점인 IC, 서마산 IC, 동마산 IC, 마산 요금소를 거치고 난 다음 창원 분기점으로 가서 다시 본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화물차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아까에 비하면 선형이 나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초입부터 등산길을 방불케 합니다. 급커브도 있기 때문에 운전대 이리저리 돌려야 합니다. 마산요금소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경전선 창원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전선 열차는 창원역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김해시 진례면 인근을 지나가게 되죠. 그 이후로 삼낭진 IC 인근 쪽으로 경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경로를 틀게 됩니다. 창원 분기점을 지나가고요. 냉정 분기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창원 IC, 진영 휴게소 및 분기점, 진례 IC, 진례 분기점을 거칩니다. 최종 목적지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냉정 분기점에서부터 제2지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2지선은 냉정 분기점에서부터 사상 IC까지 전 구간을 이용하게 될 건데 이동 과정에서 장유 휴게소, 장유 IC, 남장유 하이패스 IC, 서부산 요금소, 가락 IC, 서부산 IC 등을 거칩니다. 지금 우측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전마산선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나란하게 가는 철도 노선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개통되지 않아서 열차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감전 부근 정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정황상 동서고가도로의 감전 램프로 보입니다. 사상 IC와도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혹시나 사상 IC에서 나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서부산 IC 지나고 이제 서부산 낙동강교 지납니다. 이 다리를 다 건너면 이제 사상 IC로 접어드는 겁니다. 다행히도 사상 IC는 정말 원활해서 수월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고속도로 내 큰 정체 하나 없이 운행 잘 했고요. 아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낙동대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낙동대로와 만나는 교차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동선이 꼬일 위험이 있으니 주변 잘 보고 가야겠습니다. 사상 IC의 교량 아래로 지나가고 부산 김해 경전철 교량이 있는 교차 지점까지 나가야 합니다. 교차 지점에서 우회전하면서 다리 건너고 광장로를 통해 조금만 가면 서부터미널입니다. 여수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 35분, CGV 신대지점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 5분 만인 19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여수 순천 신대지구 CGV 부산 사상 노선은 여천을 경유합니다. 우등과 프리미엄을 합해 평상시 월에서 목요일 하루 9차례, 금에서 일요일 10차례 운행하고 우등 22,800원, 프리미엄 29,700원입니다. 여천 정류장과 여수종합버스터미널 결제 금액은 동일하지만 이용하실 구간에 맞게 승하차지를 정하고 승차권을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종합버스터미널 8번홈, 부산서부버스터미널 23번홈에서 탑승하시고 여천은 롯데마트 여천점 건너편의 여천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버스를 통해 여수나 여천에서부터 순천 신대지구 CGV까지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산 사상 방향일 때만 팀원이고 등에서 구간 승차를 위한 좌석 지정 및 승차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여수에서부터 부산 사상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2010년 6월 말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금호고속이 여수 부산 사상 간을 잇는 고속버스의 운행을 시작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당시엔 하루 6차례밖에 되지 않았고 순천시에 소재한 정류소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금호고속이 여수 부산 간의 노선 운행을 담당하기 시작한 건 2010년이 처음이 아닌데요. 2008년 2월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0월 중 금호고속은 가야 강남고속에서 운행했던 여수 순천에서부터 부산이나 울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야 강남고속은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운수사로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두고 노선을 운행했던 곳입니다. 여러 계열사까지 포함해 큰 곳이었지만 운수사의 경영 구조가 불안정했고 2000년대 다른 계열사의 도산도 일어났으며 결국 가야 강남고속에서 운행했던 노선들이 다른 운수사로 매각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금호고속이 받은 노선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 여수 부산 사상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을 당시 남해고속도로의 본선은 사천 IC를 포함해 진주 분기점, 산인 분기점 간 개량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전까지만 해도 편도 2차로인데다 급커브 구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확장 공사는 편도 최대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공사 구간을 지날 때 갓길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 운전이 요구됐습니다.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선형이 변경되거나 휴게소를 포함한 몇 가지 시설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제2지선도 편도 2차로인 것을 3이나 4차로까지 확장 공사했고 많은 교통량을 큰 문제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순천 IC에서부터 사천 IC까지는 한창 과거에 개량한 편도 2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급커브 구간을 자주 볼 수 있고 급경사도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인 구간은 산인 분기점, 창원 분기점 간도 마찬가지인데 북창원 IC를 거치는 본선은 그나마 2001년에 신설된 구간이고 선형은 양호하지만 교통량은 만만치 않고 사고 다발 터널도 있어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회를 위해 제1지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급경사나 급커브 등으로 인해 운행 환경이 나쁜 편입니다. 본선 7원 분기점에서부터 창원 분기점 간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는 보도가 2021년부터 나오기도 했는데 개량 완료 시기는 2030년대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순천 신대지구 CGV, 부산 사상 노선 외에 두 가지 노선이 더 있습니다. 먼저 여수, 순천, 부산 노포 노선은 우등과 프리미엄을 합해 5차례만 운행, 우등 23,600원, 프리미엄 3만원입니다. 이 노선도 여천을 경유합니다.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8번홈,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2번홈, 롯데마트 여천점 건너편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여수 여천 부산 노포 간 바로 있는 버스였지만 지난해부터 순천 부산 노포 노선을 금호고속이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로 두 노선을 합친 까닭에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부산 동네 해운대 노선은 우등 4차례만 운행하고 이 노선이 여천에 경유하지 않으니 여수 종합버스터미널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 구간 27,800원, 동네까지 25,900원입니다.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2번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는 2호선 해운대역 인근의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셔서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시외버스들의 출발 시간과 행선지 등을 확인하고 탑승하시고 동네는 중앙대로 1325번 길상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건물 건너편 동네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탑승합니다.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여천간 오가는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하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동하셔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부산 간 철도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수시에는 여수 엑스포역이나 여천역, 부산광역시에는 부전역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들 간을 바로 잇는 열차표는 코레일 공식 예약처에서 살펴보면 아예 없다고 안내되고 환승해서 이동하라고 하는데요.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함이라면 순천역에서 환승하는 것인데 대신 경전선 경유 열차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안내도 볼 수 있는데요. 부전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송역에서 고속열차끼리 환승해가면서 부산역으로 가는 방법도 안내됩니다. 오송역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정차역인데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충청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전라선이나 경부선 계통 운행 열차편들이 경전선 경유 무궁화호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씁쓸해지는 대목이죠.
이후 챕터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수시에서부터 부산광역시까지 열차가 한 번에 운행하기에도 물이 없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천역과 현 여수 엑스포역은 전라선에 있는 역입니다. 최초 개통 시기를 기준으로 1914년부터 역사가 이어진 노선으로 익산역에서부터 여수 엑스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전라선의 여수 엑스포역은 원래부터 있던 역은 아니고 엑스포가 개최되기에 앞서 기존에 있던 여수역에서 위치가 옮겨졌고 이름은 여수 엑스포역으로 개명됐습니다. 엑스포가 끝났지만 지금도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부전역이나 부산역과 같은 곳은 경부선에서 운행하는 열차들을 만날 수 있는 역입니다. 여기서 전남과 부산광역시 간을 이어주는 열차표는 주로 부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정 구간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부전 간 무궁화호의 경우 삼낭진에서부터 부산광역시까지 경부선을 운행하고 순천 삼낭진간은 경전선에서 운행합니다. 경전선의 순천 삼낭진간은 긴 시간 동안 개량을 거듭해오면서 전차선 설치와 복선화는 물론 운행 속도 향상도 병행됐습니다. 현재 순천 부전간만 운행하는 무궁화호가 전기 기관차가 견인해서 운행하는 것도 모두 전철화덕이었습니다. 전라선도 전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전기 공급을 받아가며 운행해야 하는 열차들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 인근 삼각선에도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기 열차가 여수시 부산광역시 간을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거듭 이야기하겠지만 여수시 부산광역시 간을 바로 잇는 전기 여객 열차표는 전혀 없습니다. 전라선 여천역이나 여수 엑스포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철도 교통은 나쁘지 않은 편을 보입니다. 그러나 영남 지역으로 바로 있는 열차표는 긴 세월 동안 만날 수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사실 여수 부산 간 이어주는 열차편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만 해도 전기 여객 열차는 아니지만 남도 해양 관광 열차가 여수 엑스포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를 경유하기도 했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전기 여객 열차가 아니었을 뿐 열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도 해양관광 열차는 코레일에서 안내하는 노선도의 내용대로 영호남 간을 운행하는 계통의 여수시로 가는 경로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순천시 인근에는 삼각선이 있는데 이 삼각선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부전역 등 부산광역시에서 출발해 경전선을 경유한 열차가 순천역을 거치지 않고 여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여객 열차 가운데서 이 삼각선을 통해 여수 부산 간 오가는 열차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순천역에서의 환승을 통한 열차로의 이동을 생각해봐도 역시 문제점을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궁화호 기준으로 영호남 간을 바로 잇는 순천역 정차 및 경전선 경유 열차표는 4차례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폭이 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막차 시간대가 버스보다 빠른 경우도 보이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 늦은 시간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더 막막해질 겁니다. 경전선이 순천 삼낭진 간 개량을 통해 전차선이 설치되고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영호남 간 있는 열차편의 경로입니다. 버스는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낙동강을 바로 건너면서 김해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로 최단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표는 현재 철도 노선망 때문에 삼낭진 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김해시 구역을 지나고 있었다가 부산광역시로 바로 넘어갈 수 없고 밀양시나 양산시 인근을 지나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적인 소요시간 단축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경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요시간을 더 많이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름길 철도 노선의 개통이 필요합니다. 여수시에서부터 부산광역시까지 이어주는 열차편이 생길 수 있을지 당장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지름길 철도 노선은 예전부터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전선 경유 영호남 간 열차편이 지름길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선, 부전 마산선이 있습니다. 노선 자체는 부산광역시에서부터 김해시까지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형태이지만 경전선 연계로 마산역, 진주역 방향으로 열차가 직접 운행도 가능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을 따라가는 형태와도 같아서 좁게 보면 창원시, 김해시 장유,
부산광역시간 소요시간 단축, 더 넓게 보면 영호남 간 이어주는 열차편의 획기적인 소요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200km대로 운행 가능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부전 마산선에 예정되고 있는 KTX 이음과 같은 열차를 투입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각 지역들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KTX 이음을 경전선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편성 추가 발주도 할 계획이며 충분히 영호남 간 KTX 이음 운행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순천역에서 경전선 KTX 이음으로 환승하는 형태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의 신설이 될 수 있길 바라야겠지만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지름길 철도 노선은 수년 동안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전 마산선은 진작 개통되어야 했지만 2020년 지반 침하로 인한 낙동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완전 개통은 언제 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된 구간의 지반을 조사해봤더니 땅속에서 강한 지하 수압과 함께 다량의 가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공사가 시작되기 전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붕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가스와 지하 수압으로 인해 연약 지반을 다지기 위해 시공한 물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피난 통로를 건설하다 지하수가 유입되고 구조물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아직 짓지 못한 두 곳의 피난 통로 공사를 두고 추가 붕괴 우려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측은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SK의 컨소시엄이자 시행사인 스마트레일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터널 복구 비용과 사업 지원 이자 등으로 9천억 원 안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레일은 불가항력적인 지반 침하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면서 주무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동터널의 붕괴 이후로 계획이 꼬여버린 부전 마산선에 대해 부분 개통까지 시사하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레일과 함께 강서 금호역에서부터 서쪽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강서 금호역은 강서구 대저 이동 서부산 유통단지 인근에 건설되는 역입니다. 사상구를 앞에 두고 낙동강으로 가로막힌 형태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서부산 유통지구역을 통해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수시에서부터 서부산 유통단지 간의 이동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산 내 상업지역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의 효과적인 연계는 부분 개통이 이루어지면 부전 마산선을 통해서 발생하기가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스는 계속해서 여수 부산 간의 직접 연계를 비중 있게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서부터 부산광역시까지 바로 있는 정기 여객 열차편이 지금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데다 부전 마산선의 불투명한 미래까지 겹친 이 상황에서 여수 부산 간의 대중교통 역할은 버스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순천 부산 간 대중교통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버스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여수 순천 부산 노포 노선은 총 5차례 운행하고 우등 19,900원, 프리미엄 25,900원, 정체 없을 때 소요시간 2시간 20분입니다. 여수 순천 부산 동네 해운대 노선은 우등으로만 4차례 운행하고 순천 동네 간 19,400원, 해운대까지 21,400원, 정체 없을 때 소요시간 각각 2시간 20분, 2시간 45분입니다. 순천 부산 사상 간 오가는 버스는 광양시 소재 터미널 경유 형태로 평상시 평일은 15회, 휴일 최대 17에서 18회, 일요일엔 부산 사상에서 심야차도 운행하고 일반 15,000원, 우등 19,500원, 정체 없을 때 소요시간 2시간 40분입니다. 순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여수 순천 신대지구 CGV 부산 사상 노선은 월에서 목요일 9차례, 금에서 일요일 10차례 운행하고 우등 18,300원, 프리미엄 23,800원입니다. 완도 해남에서 가는 동광양 경유 프리미엄 버스도 신대지구 CGV에서 2차례 이용 가능합니다. 정체 없을 때 소요시간 2시간 20분입니다.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없는 차량편들이며 꼭 CGV 순천 신대점 건물 앞에 정류소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순천역에서 부전역까지 무궁화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횟수는 4편밖에 되지 않으며 순천역 사상역 간 2시간 53분에서 3시간 9분 소요 12,000원, 부전역까지는 3시간 4분에서 21분 소요 12,400원입니다.